한 인간의 100년 인생 설계도인 출산택일이 어느 사이트 어느 골목에서 쪽지 하나 받아보는 20만원짜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설마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인생이 20만원짜리는 아닐 테지요. 선현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신생아 출생 전 철학관이나 사찰을 찾아 출산 일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수년 전 출산 택일로 태어난 어느 아기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한 아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할머니가 다니는 사찰에서 출산의를 받아 태어난 아기의 사주명조입니다. 이 아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이글거리는 화득이에 놓인 형국이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무술년 정사월 무오일 정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일에 해당하는 무토를 일간이라고 하는데 본인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태기를 해주신 주지선님께서 사람은 인덕이 많아야 일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위와 같이 일간 무토를 중심으로 일지와 좌우 5글자 모두가 화오행이며 연지 술토의 지장간에도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화생토, 화가 토를 생해준다, 즉 살려준다는 뜻으로서 사방에서 본인을 도와주는 어머니의 기운이라 평생을 돈 걱정, 집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딜이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계획 출산까지 하였는데 왜 아기는 응급실로 실려가 중환자실로 들어갔는지 사주명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을 나타내는 일간 무토의 성정을 명리고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적천수 천미에 이르기를 무위 양토 기기 고중 그중 득정 추나 기 동 이피적 발생 무토는 양토로서 그 기는 단단하고 두꺼우며 중앙에 위치하여 발음을 얻었다. 봄 여름에 기운이 움직여 만물이 자란다 라고 기술하였고 수나라 말기에 편찬된 명리학 이론서의 대표적 고전인 오행대의에 이르기를 무자 무야 무토는 박불무의 뜻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마다 이전의 모습을 바꾸어 만물의 성장을 주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애자평에는 무는 무야, 무토는 무성할 무의 뜻으로 만물을 무성하게 담는다 라고 했습니다. 고전을 살펴본 바 양토인 무토는 지표면 위를 나타내는 드넓은 토양이며 만물을 품어 생장시키는 것이 무토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의 사주명조처럼 6효가 모두 양효인 중천근에 해당하는 4월의 무토는 초목으로 무성하게 장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꽃이 지고 경금의 열매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니 적절한 수의 기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4월의 무토인 이 아기의 사주명조는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이 주변이 온통 열기에 휩싸인 드넓은 사막의 땅으로서 무토의 본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명이 꺼져갑니다. 요즘에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만삭의 임산부들에게 정해놓은 출산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할 만한 능력을 갖춘 지식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리학은 주역을 모태로 하는 학문입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가 담겨있는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자의 해석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자연관을 이해해야 주역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므로 동서양 학문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합니다. 명리학 또한 수천 년 동안 연구되어 온 학문으로 한 개인이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태어났더라도 일평생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보아야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학문입니다.
출산 태결의 목적은 새로 태어날 아기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이를 찾는 것입니다. 건강운, 가족운, 직업 적성 등 대운의 흐름까지 세밀히 살펴 100세가 되도록 살아갈 아기의 운명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어느 골목, 철학관이나 책자에서 익힌 가벌병정 자축인묘 청간지지 22글자의 지식으로 태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지극한 정성과 노력, 주역과 명리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인간의 100년 인생 설계도인 출산태길이 어느 사이트 어느 골목에서 쪽지 하나 받아보는 20만원짜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설마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인생이 20만원짜리는 아닐 테지요. 그러면 자연 분만을 하면 이와 같은 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한 아기의 사주명들입니다. 무자년 갑자월 경자일 청해시에 태어났습니다. 지지의 오행과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월 일시가 모두 수오행인 12월 겨울밤에 태어났으니 자연의 형상으로 보면 어둡고 차가운 밤바다의 모습입니다. 오행으로 보더라도 자수는 지장간에 다른 물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 그 자체입니다. 천간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조의 근본 토대인 영간의 무토는 수중토로서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새들의 쉼터입니다. 일간의 경금은 자신을 나타내는 오행으로 무토의 섬 위에 외로이 솟아있으니 바다 가운데 위치한 돌섬의 형상입니다. 월간의 간목은 뿌리 없는 나무로서 갑경충으로 가시마저 벌어졌으니 바다 위에 떠있는 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정화는 밤바다의 등대이나 지지 해수의 봉기인 임수와 합을 하여 빛을 잃었습니다. 이 사주의 글자만 살펴보아도 한겨울 캄캄한 밤바다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주역으로 이날의 일기를 살펴보아도 연이어 밀려오는 세찬 물결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 물구덩이를 만드는 중수감이요. 물 위로 거센 바람과 해일이 밀려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풍수함입니다. 이날 밤 어느 집 맏딸로 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밤에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거나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몸이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잠시라도 엄마 품에서 내려놓으면 자지러지게 울었고 작은 소음에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요식업이 생업인 부모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말소리에도 놀라는 아기를 업고 생계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5, 6세가 되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없었고 다 큰 아기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손의 출생은 축복이나 이 집안의 불행은 아기 출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연분만의 결과입니다. 따뜻하고 풍랑이 잦아든 온화한 기운을 가진 날에 태어났더라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잘 자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현명한 지혜를 가진 분을 만나 태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밝은 기운을 가진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주대로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